예, 안녕하세요. 닥터고의 쓰리고 TV 주치 고용곤입니다. 요즘 저희가 이제 인공관절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인공관절의 최근 취재들에 대해서 좀 너무 많이 궁금해들 하세요. 내비게이션도 있고, 로봇 종류가 여러 가지고, 맞춤형 3D 시뮬레이션도 있고, 3세대 디자인도 있고, 여성 인공관절. 너무 많은 정보가 하다 보니까 환자분들이 선택을 잘 못 하시더라고요. 가능한 자기 관절을 보존하려고 하는 경향이 셌는데 최근 2년 사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퇴행성 관절을 하면은 연골만 달아가지고 연골만 교체하고 연골만 재생하면 되는 줄 알았더니 특히 무릎 같은 경우는 관절이 크지 않습니까? 과거에는 관절염 하면은 염증이 오는데 왜 오는지를 몰랐어요. 그냥 연구를 하다 보니까 이 무릎에는 어떤 다른 관절보다 더 이 면역에 약한 취약점이 있어요. 무릎에는 다른 어떤 관절보다 크고 또 많이 쓰기 때문에 무릎 자체를 보호하기 위한 면역 시스템이 돼 있어요. 이게 활액막인데 다른 어떤 관절보다 활액막이 많고 이 활액막에는 혈관이 있고 그 혈관 통해서 염증을 이겨내는 그런 물질들을 생산하기 때문에 요즘 많이 취재 바뀌어가지고 이 관절염, 특히 무릎 관절염을 연골 하나만 보지 않고 연골에 있는 밑에 뼈 그리고 이런 연골판 그리고 이 면역 시스템을 같이 본다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치료가 바뀌었습니다. 왜냐하면 과거에는 연골만 제대하면 될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연골 제대도 아프다는 거예요. 뭐 관절기도 아프고 연골판은 절제해도 아프고 뭐 인공관절에도 아프고 이런 문제도 있기 때문에 최근에 바뀌어가지고 이 무릎 관절염은 특히 어떤 연골이나 연골판만 하는 게 아니라 뼈도 중요하고 이 면역 시스템도 중요하기 때문에 총합적인 치료로 많이 바뀌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에 대해서 제가 하나하나 설명을 하려고 합니다. 자동차를 보시면 한 20년 전에 있는 자동차하고 지금 많이 바뀌었죠. 어떻게 바뀌었냐? 일단 디자인이 바뀌었어요. 어떤 디자인? 좀 더 편하고 좀 더 이 운전하는 사람이 좀 편안하게 운전할 수 있고 운전하는 사람이 좀 편하게 이렇게 터치할 수 있게 디자인을 바꾼 거예요. 그리고 차도 가능하면은 이 외장도 좀 공기 저항이 적게 하고 소리가 덜 나게 하는 그런 디자인을 바꿨다는 거예요. 그래서 디자인이 중요해요. 두 번째는 안정성을 많이 하잖아요. 좋은 자동차일수록 안전하다는 거예요. 사고를 미리 예방할 수 있고 사고가 나더라도 좀 인체에 해가 덜 되게 안정성을 높이고 또 차의 수명을 높이기 위해서 이런 안정성을 많이 추구하기 때문에 이런 공학이라는 것은 결국은 디자인과 설계를 통한 안정성을 추구한다고 보시면 돼요. 인공관절도 결국은 하나의 공학 작품이에요. 인공관절을 개발하는 사람은 의사가 개발하는 게 아니고 의사들이 수술하면서 느끼는 이런 좋은 점들, 나쁜 점들을 생각했다가 누구랑 상의하냐면은 의사들이 디자인을 개발하는 게 아니라 공학을 연구한 이런 의용공학하는 이런 분들하고 같이 상의를 해가지고 인공관절을 그림을 만드는 거예요. 무릎 인공관절은 얼마나 어려운 구조냐면은 자동차를 설계하는 것보다 무릎 인공관절을 설계하는 게 더 어렵다고들 이 공학도들이 말을 합니다. 무릎 인공관절 특히 두 가지를 보시면 돼요. 안정성, 자동차의 안정성을 높이는 것처럼 인공관절의 수명을 높이기 위해서 정확도를 높이겠죠. 그래서 정확도를 높이기 위해서 수술 기법을 개발하는 거예요. 최근에는 이런 의용공학을 이용해서 정확도를 높이기 위해서 로봇을 이용한다든지 또는 내비게이션을 이용한다든지 또는 3D 프린터를 이용한 3D 시뮬레이션을 이용한다든지 이번에 제가 미국 갔더니 더 한 유단계 뭐가 나냐면 AR 그러니까 증강현실이거든요. 로봇이나 이런 것들은 뭐 수술 전에 미리 계획을 세워서 수술장에서 컴퓨터로 분석하는 거에 비해서 3D 시뮬레이션은 수술 전에 미리 자기 무릎 모양을 본을 떠서 이 무릎 모양을 가지고 미리 가상수를 통해서 인공관절이 가장 정확하게 들어가도록 만드는 기법이에요. 논문에 보면은 어떤 의사가 수술해도 가장 좋은 결과가 나오는 것은 이 3D 시뮬레이션으로 돼 있어요. 근데 한계가 있거든요. 최근에 어떻게 하냐면 미국 가보니까 수술장에서 환자의 무릎을 이렇게 절개를 해요. 그리고 우리가 그 아이언맨인가 뭐 이런 거 보면은 구글을 쓰지 않습니까? 구글 쓰면 그 구글 안에 안경 안에 그냥 컴퓨터거든요. 이 무릎을 딱 보면은 현재 내가 수술하는 환자의 무릎의 각도가 몇 도가 휘어졌는지 또는 얼마나 떨어지지 않았는지 다 보여요. 자기 쓴 화면에 글자가 보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원하는 각도를 정해요. 0도를 원하면 여기서 조절을 해가지고 0도가 맞춰집니다. 그리고 무릎 바깥쪽과 안쪽에 간격을 똑같이 맞추려면 구글에서 조절할 수가 있어요. 그게 바로 수술장 현지에서 환자의 현실을 보면서 맞추는 거예요. 그리고 그대로 수술하는 AR, 증강경실이 미국에 개발됐더라고요. 저희도 지금 개발 중인데
이번에 미국 학회 갔다 왔더니 10월부터인가 미국에 있는 가장 좋은 전문 병원하고 임상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이렇게 정확도가 높여지고 있고 더불어서 디자인이 개발되고 있어요. 좀 더 인체에 맞는 디자인, 좀 더 사람 무릎에 맞는 디자인을 개발해서 좀 더 편안하게 하고 있다 말씀을 드리고요. 인공관절, 무릎의 인공관절을 본격화한 것은 1970년에 만들었고 매년 20년에 한 번씩 디자인이 개발되는 거예요. 그만큼 어려워요. 1세대 디자인은 어떤 인공관절이냐면은 하여튼 안 아프게 하면 된다. 새로운 인공 연골을 넣기 위해서 좀 넣고 UR에 쇠로 이렇게 막아주는 그야말로 단순하게 인공관절 만든 게 1세대예요. 다만 1세대 때 고민했던 것은 좀 더 어떻게 쓰면 오래 쓸까 고민한 거예요. 1세대 디자인은 가장 대표적인 게 인공 연골을 좀 오래 쓰기 위해서 이 인공 연골을 고정형으로 만드냐 움직형으로 만드냐. 그래서 결론이 고정형으로 하다 보면 인공 연골이 많이 닳고 조금 왔다 갔다 가동형으로 만들어주면 인공 연골이 좀 오래 쓴다는 그런 디자인으로 컨셉을 했는데 실패했어요. 수술에 통증이 많았던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 세대는 어떻게 고민했냐면요. 그러면 조금 어떻게 안 아프면서 오래 쓸까를 고민을 하게 된 거예요. 그리고 또 남자보다는 여자가 다르니까 여자 거는 어떻게 만들 것인가. 그리고 동양인은 많이 구부리잖아요. 어떻게 많이 구부리게 할까 해서 2세대 디자인들은 좀 더 고정형으로 하면서 오래 쓰게 만들고 남성보다는 여성에 맞는 인공관절, 이 인공관절 코팅을 뭐 세라믹으로 할 것인가, 그리고 좀 더 많이 구부러지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디자인할 것인가, 그리고 좀 더 적게 째기 위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 해서 나온 게 2세대인데 환자 만족도는 100명 하면은 한 81명이 만족하고 19명 뭐 그저 이렇게 가고 있었고, 그가 더불어서 로봇가 개발되고 2000년 초반에는 3D 시뮬레이션이 개발되고 이렇게 갔다고 보시면 돼요. 3세대는 어떻게 됐냐? 이게 별로 만족도 높지 않으니까 좀 더 어떻게 하면은 사람의 무릎 구조에 맞춰서 좀 더 편안하게 만들까를 고민하기 시작한 거예요. 이게 3세대 디자인이에요. 가장 대표적인 게 2세대 디자인이거든요. 이게 세라믹 옆에 입은 거예요. 좀 오래 쓰기 위해서 세라믹을 코팅했더니 벗겨지는 거예요. 보시면은 이 2세대 디자인 모양은 이게 좀 넓죠. 이게 3세대예요. 좀 얇죠. 이게 좀 좁아졌고 두께도 이게 좀 얇아졌어요. 인공관절 수술 후에 가장 합병증 많은 게 앞에 슬개골 때문에 아프거든요. 그래서 연구하다가 보니까 영상이 발전한 거예요. 많은 사람들의 이런 MRI나 이런 영상을 가지고 연구를 하면서 사람 무릎의 모양에 맞는 인공관절을 개발하게 한 게 3세대 인공관절이에요. 2세대보다는 좀 모양이 이쁘죠. 그 인공관절 밑에 들어간 것도 좀 더 가볍고 좀 이렇게 호환이 좋게 만든 게 3세대 디자인이에요. 이것은 저희가 개발한 게 아니라 미국의 유명한 회사가 만든 3세대 디자인 모양이에요. 그런데 이런 3세대 디자인이 개발되다 보니까 문제가 뭐냐면은 비용 개발비가 많이 들다 보니까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게 많이 들어올 수가 없고 일반인들 쓰기 부담스러웠던 거예요. 그래서 제가 재작년부터 저희가 이제 이걸 회사하고 얘기를 해서 저희 인공관절 3세대 바꿨거든요. 좋은 점이 뭐냐면은 일단 2세대보다는 3세대 디자인이 환자가 덜 아파하더라고요. 그리고 무릎이 쉽게 잘 구부러지고 또 한 가지는 수술의 걸음걸이가 2세대 디자인보다는 좀 걸음걸이가 조금 정상에 가깝게 걷는 모습들, 환자 만족도가 올라갔던 거예요. 1세대보다는 2세대나 2세대는 3세대 디자인이 좋아질수록 환자의 만족도가 올라가고 수술의 통증도 좋아지고 수술 회복이 빠르다는 그 장점이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저희가 고민을 했어요. 그러면 이런 3세대 디자인 외국 것은 결국 외국 제품이기 때문에 좀 한국형에 맞는 동양에 맞는 3세대를 만들면 어떻겠냐 해서 저희들이 한 7년 연구를 해가지고 만든 게 한국형 3세대 맞춤형 인공관절 저희 개발이 끝났고 작년에 식약처 허가를 받고 심평원에서 저희가 인정받아서 지금 수술을 하고 있는데 결과가 되게 좋아요. 회복도 빠르고 무릎도 잘 더 구부러지고 걸음걸이도 굉장히 편안해 하시는 걸 제가 본 거예요. 그래서 이걸 내년에 저희가 이제 다른 병원도 쓸 수 있게 해주려고 그러고 또 저희가 미국에도 이렇게 진출을 하려고 그러는데 이 한국형 3세대 디자인에 대해서 제가 다음 시간에 좀 자세히 설명드리게 돼요. 많이들 물어보셔가지고 제가 설명을 안 할 수가 없고요. 처음에 말씀드린 무릎 관절의 전반적인 이런 치료 방법들,
그리고 보존적인 치료들이 어떤 건가, 또 주사제는 어떻게 바뀌고 있는지, 또 줄기세포는 어떻게 변화에 대해서 제가 좀 더 여러분들의 성의를 갖고 열심히 공부하면서 노력하면서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 시간 기대해 주시고요. 이제는 제가 열심히 여러분들 강의하는 닥터고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예, 다음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